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내용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이쪽에 있군요. 여기 보시면요. 집권 3년차 업무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성, 특단,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해진 대통령 화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 압박감에 직선적인 주문이 늘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가 비슷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문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에 기업인 불러 그 사업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관심을 나타냈답니다. 성장 정책은 불공정 이런 발언이 이전에 있었는데 산업 정책 없다는 비판에 자성한다. 인식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참모 장관의 수소차 육성 특정 재벌 특혜 반대 컸지만 관철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이건 해야 된다라면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하면서 화법에 변화가 왔다. 이렇게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예. 과거에는 포용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재벌하고 기득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졌다.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90%라든지 또 물 들어올 때 제조업 자동차 조선중공업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위기의식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윤종원 경제수석이 아마 좀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게 파주에 그 LCD 단지, 세계적인 단지 만들면서 직접 대통령이 팔 걷어가서 풀어서 지금 LG가 그 공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산업 정책에 한해서 지금 수소차 허용하는 문제, 여태까지 재벌 특혜라는 것 때문에 못 해줬어요. 그리고 현대차 삼성동 한전부지는 10조 이상 주고 팔았는데 그것도 강남 부동산 부추긴다고 또 안 해줬어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은 산업 정책이나 이런 좀 일부분이지 진짜 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책 기조를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봉위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는 불필요한 것부터 버려야 된다. 과거 IMF 때 대우그룹이 왜 망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망했거든요. 그때 대상그룹은 살아났어요. 미원. 그거는 라이신이라고 그걸 독일 바스프에다가 8천억 주고 현금 제일 중요한 걸 팔아버렸어요. 동양그룹도 중요한 거 안 팔다가 망했고 최근에는 웅진그룹이 어려우니까 웅진코웨이 정수기 제일 핵심 사업 팔아서 살았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버린 거네요. 거 빨리 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도 산업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경제 기조,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경제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인들을 한번 면밀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버릴 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버려야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학 교수님, 이 발언을 좀 보면요.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 하락세 속에 어떤 절박함을 좀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하고 민생에 대한 우려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분인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구조가 구조적 측면에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갖던 산업들이 약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고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혁신 경제에 보다 더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방향은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 성장이라든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분배적 차원의 어떤 정책보다는 성장적 차원으로 조금 먼저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그렇지만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포용 경제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청열 교수께서는 대통령의 최근의 이런 화법에 변할까요? 아니면 인식이 변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화법의 변화라는 거는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단호하게 느껴지는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는 어쨌든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규제 개혁을.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관료 사회가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 사회에 뭔가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법이 단호해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윤 대표 우리 말씀에 조금 저는 좀 다른 견해를 좀 견해가 좀 다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체감 경기도 안 좋고 사실상 어렵단 말이에요. 자영업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였던은 아니죠.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의 이제 그 경제 정책 방향이 분명히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포용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가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소득 불평등이나 격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역시 역시 불평등을 완화해 가면서 뭔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득에 반영되는 이러한 기조는 바뀌면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 성장이 역시 중요하니까 성장 잠재력을 다시 살리되 역시 기본적인 거는 분배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소득 불평등의 완화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잠깐 부동산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가 불로소득의 문제거든요. 자산 소득의 격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당장 일자리 같은 경우야 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 대표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카풀 관련 집회가 파업이 그리고 예정돼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카풀 반대 전국 택시 오늘 운행 중단 이게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 연장 운행 4개 택시단체 국회 앞 집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카풀 갈등, 이른바 이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이 카풀에 대한 갈등, 국회까지 넘어갔는데 실마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변원범 변호사.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택시 업계에서는 카풀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수익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뭐 산악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하자 아니면 월급의 일부를 보존해 주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도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카풀이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는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 고령 택시 기사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령 택시를 상대로 해서 개인 택시 를 정부가 매수해서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좀 더 풀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을 보존해 준다라거나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카풀이든 자율주행이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 택시 숫자를 줄여서 손님들이 줄은 것만큼 택시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월급 보존해 주는 거 말고 이제 앞으로 시대를 감안했을 때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중교통 역시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가자.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유입된 미세먼지가 그대로 머물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